과거에 있었던 그런 정보를 떠올리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우리의 무의식에 있는 상태에서는 그 정보를 감내할 수 없으니까 의식화된 기억 내지는 인식으로 우리의 두뇌를 점거한단 말이에요. 이 점거한다는 상태는 뭐냐면요, 이미 내면에는 어떠한 컴퓨터로 따지면요, CPU 내지는 연산장치, 코프로세서가 돌아가고 있어요. 계속 연상 중이에요. 무의식이 계속 그 우리의 의식의 에너지를 쓰면서 돌리고 있어요. 만약에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 70을 무의식에서 써버렸어요. 나머지 30을 갖고 일상적인 그런 루틴을 나머지, 예를 들어입니다, 30%의 에너지로 해야 된단 말이죠. 자, 듣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나 혼자뿐만이 사는 게 아니라 가족들 간, 사회 여러 친구들과 구성원들 간에 같이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살아갈 때 요청을 받을 때가 있죠. 또 일 처리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식의 조건이 되고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그게 제대로 생각이 잘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습성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진흙탕 위를 뛰어다니는 것과 같죠. 빨리 가지 못하고 저항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생각의 저항, 인식의 저항, 의식의 저항에 우리가 부딪히게 돼서 좀 부담스러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난처하죠. 이러면서 스스로가 자책하게도 되고, 나중에는 그런 자책하는 게 도를 넘으면은, 나는 이런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 믿음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 있죠.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효율적으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인식 차원에서 얘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전체를 다 아우를 수는 없어요. 일종의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서 여러분이 필터링을 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요, 늘 과거의 습성에 얽매여서 살아요. 과거의 인식이 머물러 있죠. 우리가 지금 어떤 거를 보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인식의 습성, 이해하는 이런 패턴이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그 패턴 안에서만 연산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계속 놓이게 되다 보면 외부에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해도 좀처럼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그거에 그 부응에 기대치 못하는 그런 결과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거의 습성에서부터 기인된다고 했는데 그거는요, 그 과거의 기억에 의해서 많이 좌우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뉴런이라는 신경세포죠. 뉴런과 뉴런 사이를 이어주는 게 시냅스입니다. 이 시냅스가 연결이 되면은 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 정보들이 들어 있겠죠. 이 정보를 갖다가 서로 융합하기도 하고 전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조합을 일으켜서 새로운 뭔가 연산 내지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공존하겠죠, 분명히요. 이 뉴런과 뉴런을 이어주는 게 시냅스입니다. 이 시냅스인데 인지하지 못한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뜻은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시냅스가 연결이 미약하거나 끊겨 있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시냅스를 끊게 하는 거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주로요, 그런 과거의 그런 트라우마라든가 기억하기 힘든 기억들이 있죠. 고통스러운 기억일 겁니다. 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방어기제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방어기제는 왜 돌아간다고 제가 저번 편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방어기제는요 우리의 인간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일종의 방어 시스템이죠. 이 방어 시스템이 돌아가서 몸과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뉴런과 뉴런 사이의 시냅스를 차단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예, 의식적으로 그걸 떠올리기란 상당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미안하잖아요. 미안한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분이 그 미안함이 도를 넘었으면요. 일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미안함의 수준을 넘어서 버리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경우에는요. 말을 안 하게 되죠. 입을 닫게 되죠.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지워버리기를 바라죠. 왜냐하면 그거를 떠올리면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요 마음 때문에 그 고통의 그 기억을 잃어버리고 싶어 하는 의도와 마음의 의지가 숨어 있답니다. 그거를 몸의 시스템이 그대로 간과할 리는 없겠죠. 그렇게 되면 뉴런과 뉴런 사이의 시냅스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시냅스가 끊어지면은 뉴런과 뉴런 사이에는요, 고속도로 하나가 끊어지게 돼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를 잇기 위해서 다른 정거장 내지는 다른 우회 도로를 이렇게 우회하게 되잖아요. 예? 이렇게 디투어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 또 각자 갖고 있는 뉴런의 역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A 뉴런과 B의 뉴런이 끊어졌을 때 그때 C를 거쳐서 B로 가게 되는데 이 C도 C의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이미 역할에 포화가 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런 상태에서 A 거를 받아서 C에 들러서 B로 가게 된다면 연결이 상당히 더뎌지겠죠. 연산이 상당히 느려질 겁니다. 고로 최적화가 안 된다는 뜻이죠. 이 최적화가 안 된다는 뜻은 이 신호가 이 신호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요? 과거에 그 기억이 여러분의 몸을 너무 심각하게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어 기제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방어 기제가 돌아가면서 시냅스가 끊기면서 이제 생각이 멍해지는 거예요. 어떤 요청을 받을 때 그 일을 효율적으로 잘 해낼 수 없다라는 의미는요. 그 신경의 시냅스가 여러 다발이 끊어져 있다라는 뜻인 거죠. 디투어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회 도로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요. 이 몸과 마음, 특히 마음은요. 의식 상태와 무의식 상태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의식 상태에서 받아들인 거를 여기서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괴로웠던 그런 트라우마라든가 과거에 기억해내기도 싫은 그런 기억을 떠올릴 때 요때에는요 너무 힘들면 무의식 상태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신체에는요 이 몸과 마음에도 무의식에도 저장 공간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 저장 공간이 가득 차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무의식에 있었던 이 저장 공간이 포화 상태에 이르다 보면 의식 상태, 이 머리 상태를 뚫고 나오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늘 무의식 상태를 항상 최적화 시켜놔야 되겠죠. 공간을 비워내고 무의식의 찌꺼기와 그런 버퍼링을 지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연산을 하다 보면 버퍼링이 항상 존재하게 되거든요. 컴퓨터 용어이기는 한데 이런 쓸데없는 그런 연산의 찌꺼기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마음속에도요, 무의식에도.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를 깔끔하게 시켜줘야 되는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무의식에 있는 이 정보들이 의식으로 올라오는 빈도가 적어지게 되고 올라오지 않게 되는 거죠. 만약에 무의식에 있던 어떤 정보들이 의식을 뚫고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질환으로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그런 거를 주시해야만 해요. 과거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과거에 있었던 그런 정보를 떠올리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우리의 무의식에 있는 상태에서는 그 정보를 감내할 수 없으니까 의식화된 그 어떤 기억 내지는 그런 인식으로 우리의 두뇌를 점거한단 말이에요. 이 점거한다는 상태는 뭐냐면요. 이미 내면에는, 무의식의 내면에는 어떠한 컴퓨터로 따지면요. CPU 내지는 연산장치, 코프로세서가 돌아가고 있어요. 계속 연상 중이에요. 무의식이 계속 그 우리의 의식의 에너지를 쓰면서 돌리고 있어요. 돌리면은 무의식에서 이미 고갈되어 버린 에너지는 얼마 남지 않은 에너지가 만약에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 70을 무의식에서 써버렸어요. 나머지 30을 갖고 뭔가 이해하고 판단하고
의식하고 인식하는 그런 여태까지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루틴을 나머지 예를 들어입니다. 30%의 에너지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 30%의 에너지인데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요청을 받는다던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는 고도화된 질문을 받게 될 때 드디어 그런 것들이 티가 나게 돼요. 예. 나쁘게 얘기하면 탈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연산이 버벅거릴 수밖에 없겠죠. 늘 무의식 상태가 깨끗하고 방어 기제가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뉴런과 뉴런 사이가 시냅스로 아주 견고히 원활한 고속도로가 정보가 왔다 갔다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에너지가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써서 우리가 연산을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도 조금만 고민하면, 며칠 고민하면 풀어낼 수가 있는데,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는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힘들게 되죠. 그래서 차이가 질 수밖에 없어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틀 안에 끝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일주일 안에도 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 안에도 끝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집중과 몰입이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얘기할 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방금과 같은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소거가 되고 난 다음에 집중과 몰입을 우리가 그때 논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몰입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무라일체죠. 더 높은 차원으로 얘기하면 무라일체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무라일체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의식의 어떤 연산장치가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하다.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